그럼 바로 종목 진단 도와드릴게요. 혜빈이와 함께하는 야인들의 핫타임 시간입니다.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만나볼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시청자님 반갑습니다. 네. 네,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? 네, 포스코데오요. 네, 포스코데우요. 네. 매수는 얼마에 하셨고 비중은 몇 % 두고 계신가요? 22,000원에 50%요. 22,000원에 비중 50% 두고 계신데 어떤 점이 네. 궁금하세요? 지금 좀 빠졌는데 이거를 더 살지 아니면은 목표가는 얼마나 해야 될지. 네, 목표가와도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네네. 그냥 또 보유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. 네네. 네, 또 비중도 꽤 높으셔서 많이 걱정도 되실 것 같은데 바로 박근호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. 네. 전문가님 도와주세요. 자, 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유, 밤늦은 시간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. 혹시 포스코데우 뭐 남북 관련주로 접근하신 건 아니시죠? 네, 그건 아니에요. 자, 그럼 매수 한 번 가격을 보니까 한 번에 그냥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네. 일단 매수를 왜 하셨는지 우리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? 이쪽이 무역이라 네. 그 중국의 그 가스를 아무튼 그런 중국의 무슨 가스를 이쪽에서 뭐를 하죠. 살고 있었는데 네. 그게 뭐 폭발을 해갖고 6월달에. 그쵸. 네. 네, 6월 그래서 10일 날. 빠졌었는데 네. 이제 4분기부터는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들고 있어요. 그러면 조금 더 빠졌을 때 사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? 네. 그러니까요. 네, 좀 아쉽네요. 네. 자, 뭐 어쩔 수 없고 지나간 거 어쩔 수 없고 주식은 사서 떨어진 건 어쩔 수 없습니다. 뭐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만 판단을 하면 돼요. 더 떨어질 것인가? 최근에 22,000원 근처까지 왔다가 10월 초에 이제 떨어진 거 시장 영향이라고 보고 사실 제가 이제 아까 잠깐 언급을 좀 하긴 했는데 주가가 꼭 실적을 따라가는 건 아니거든요. 물론 이런 포스코데오처럼 네임드들이나 이제 조 단위의 기업들은 이제 실적이 기반이 돼야 되긴 하는데 재작년 2016년 그리고 작년 2017년 작년이 2016년보다 2017년이 실적 훨씬 좋거든요. 포스코데오. 네. 근데 주가는 안 올랐어요. 천억 원이나 더 영업이익이 많이 나왔는데 이 몇천억 영업이익 나온 애들 중에서 1,000억 원이면 굉장한 건데 2016년도보다 2017년도가 실적 훨씬 좋았는데 주가는 2017년도에 계속 내려갔거든요. 1년 동안.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실적이라는 것은 일단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하고 제가 자주 하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실적은 내가 산 주식이 떨어졌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심적인 안정감을 주는 담보예요. 그죠? 근데 네. 우리가 엄밀히 얘기했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이걸 왜 사셨는지는 정말 굉장히 스마트한 부분이거든요. 그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이제 가스전 사고가 났어요. 그게 포스코데오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. 그리고 성수기인 11월 달 전에 뭐 한 11월 초 정도에 복구가 된다라고 해서 그런 주가는 자연스럽게 가스전 때문에 빠진 거는 자연스럽게 올라온다. 이건 굉장히 스마트한 접근법이고 굉장히 좋은 좋은 거긴 한데 그럼 그 후가 문제란 말이에요. 일단 뭐 가스전 사고 나기 전에 가격도 사실 뭐 24,000원인데 그 24,000원 안에는 남북 테마도 약간 들어있단 말이에요. GS 글로벌, 뭐 포스코데오 이런 자원 개발하는 쪽. 근데 자원 개발하는 기업들이 왜 남북주에 엮이냐.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했는데 북한에 그 많은 자원이 있으면 북한은 왜 그렇게 지금 가난한가? 왜 그걸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거야, 걔네들은. 그쪽은.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, 실질적으로는. 그래서 일단 실적 따라간다라고 하면 우리 그 선생님께서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빠진 것도 많고 남북주 빠지면서 같이 빠졌고 3분기 실적은 누구나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미 컨센서스가 거의 굳어지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더 중요하겠죠. 실질적으로 이제 3분기 실적 얼마 나와도 상관이 없고 그러면 4분기에 이제 정상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온기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 더 잘 나오는 약간 그게 문제인데 그리고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 포스코데오 사시기 전에 이제 연배가 좀 젊으신 것 같아서 연구를 분석을 많이 하셨을 텐데 4월달, 5월달, 6월달 2분기에
포스코 대우 컨센서스보다 엄청나게 실적 잘 나왔거든요. 근데 별로 오른 게 없어요. 이 오른 거는 뭐냐면 이 남북으로 오른 거거든요. 이게 남북 테마로 이제 움직인 거거든요.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이. 자, 그러면은 우리 예상대로 3분기 실적은 이미 포기를 했고, 이미 안 좋은 거는 다 알려줬고, 주가에 반영됐고, 4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했을 때, 포스코 대우가 과연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22,000원을 넘어서 예전의 영광을 좀 다시 찾는, 뭐 3만 원대 이상까지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냐. 아, 개인적으로 사실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, 그러니까 이 포스코 대우 같은 경우 워낙 좀 무겁기도 하고, 어떤 주가 흐름, 이제 보통 우리가 차트가 좋다라는 이 정도 차트면 굉장히 좋은 뭐 매수 맥점이 공략점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들어가면은 여지없이 또 물리는 종목이 또 포스코 대우 같은, 포스코 대우 종목이거든요. 차트가 안 들어맞아요. 그리고 수급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조단위 기업들은 외국인과 기군의 주인이 있는데 누가 주인인지 사실 이게 명확치가 않아요. 포스코 대우는 딱히 뭐 포스코 대우를 누군가 갖고 가려고 하는 느낌이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무역 부분이 매출이 엄청나게 많고 돈은 자원개발 쪽에서 벌긴 하는데 이 무역 쪽에서 뭔가 영업이익을 매출은 무역이 포스코 대우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건 아시죠? 네. 무역이 제일 많고 영업이익은 이제 자원개발 쪽에서 나오는데 이 무역 쪽에서 뭔가 좀 영업이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좀 핫한 부분들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이게 포스코 대우가 여기서 더 떨어질 리도 없고 매수가 위쪽으로는 전 충분히 뭐 가능하다라고 보고는 있거든요. 손실을 보고 절대 팔 필요가 없는 기업 내용이고 주가 차트고 뭐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포스코 대우로 내가 큰 수익을 한번 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저는 그 생각은 좀 큰 길은 좀 버리시고 매수가 위쪽 22,000원까지는 뭐 4분기 내에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성장하는 기업도 아니고 유지만 해줘도 잘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 터질 거는 있죠. 사실 자원개발 쪽은. 근데 그걸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는 셈이니까 저는 매수가 위쪽으로 올라오면 일정 부분 뭐 수익 짧게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넘기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만에 하나가 아니라 꼭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포스코 대우가 코스피 시장의 상승률을 따라가느냐 그거 아니거든요. 실질적으로는 대형주들은 뭘 봐야 되냐면 시장 대비 무조건 아웃퍼폼하냐 아니냐 베타 계수가 높냐 낮냐 그걸 봐야 되거든요. 시장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 자체보다도 움직임이 둔한 대형주는 갖고 갈 필요가 없어요. 대형주로서의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. 그죠? 종목 선택으로서. 그래서 이건 제 짧은 소견이긴 합니다만은 성장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갖다 붙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매수 가격 위쪽에서는 충분히 나올 구간을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갖고 가시는데 뭐 물량을 더 늘리거나 그러지 마세요. 그리고 수급도 딱히 어떤 뭐 잣대를 들이밀 수 있는 수급도 없기 때문에 결론 내리면 홀딩해서 손실 없는 구간에서 저는 짧게 자르고 나와서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시청자님 자세하게 진단 도와드렸습니다.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또 궁금하신 점들 생기신다면 얀스테 리턴즈 언제든지 찾아와 주세요.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